찬이의 꿈, 자다가 꿈을 꿔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찬이는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는 꿈을 꾸지 않았지만 자주 꿈을 꾼다고 한다. 나는 무슨 꿈을 꾸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꿈을 자주 꾼다고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다. 5세의 찬이는 여름방학이 되면 아버지의 방문권에 의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가서 2주일 동안 아버지 가족과 지내야 한다. 다니는 지금도 어머니에게 거듭 묻는다. 엄마한테 돌아오는 거냐고 다짐을 받으면서 자니의 부모는 자니가 3세 때 이혼했다. 화를 내는 아버지와 살면서 눈치를 보던 자니는 엄마와 살면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자니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집을 왔다. 소개로 선을 보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뉴욕으로 왔다. 처음에는 잘 해주던 남편이 자니가 태어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폭력 남편이 되어버렸다. 자니의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법원에서 얻어내어야 했다. 자니 아버지는 중학교 시절에 이민을 와서 백인들이 사는 지역의 유일한 동양인으로 인종차별의 분노를 지니고 있었다. 거기다가 그의 부모는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학력밖에 없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자니의 아버지가 대신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통역하고 일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부모에 대한 분노가 쌓여져 갔다. 그의 가정은 미국에서도 한국식의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대화가 없는 집안이었고 자니 할아버지는 화가 나면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 결혼 후에도 분가에 살지 않고 할머니까지 모시고 4대가 한 집에서 살았다. 그 이유는 자니의 조부모가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어 해서 분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혼을 하고 아이의 보호자 문제로 자신의 전 남편이 아닌 현재의 남자친구와 법정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 모습을 볼 적마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이혼이 일어나는가 하고 질문하게 된다. 과연 호르몬은 3, 4년밖에 지속되지 않아서 사랑의 열정이 식어서 이혼이 일어나는가? 물론 호르몬에 의한 열정이 식은 탓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유들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의 어려운 힘든 기억들, 버림받거나 학대당하거나 중독자 부모나 부모의 부재 등의 기억을 지닌 사람은 부부간에 또는 자녀와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즉, 초딩 부모의 역과 부담이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함께 재등장하여 가족 관계를 어렵게 하고 식어가는 호르몬과 함께 이혼을 앞당기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20%의 이혼이 일어난다. 이것은 자녀 양육의 부담이 준비되지 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혼이다. 자녀를 출산한 초등 부부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첫째,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 둘째, 잘 맞는 어린이 유아원을 찾는 것. 셋째, 변화가 일상적인 사회에서 안정된 지지 그룹을 찾는 것이다. 부부 모두가 갈등이 적은 집안에서 성장한 부부는 임신과 출산 후 18개월까지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힘듦 적응에 대해서 결혼 만족도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갈등이 많은 원가족의 경험을 가진 부부 모두는 출산 이후에 재적응해서 결혼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 또한 갈등의 수준이 다른 부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난다. 즉 남편이 갈등이 많고 아내가 갈등이 적은 가정에서 성장한 부부는 남편의 출산 후의 짜증과 분노, 비협조 등으로 아내의 결혼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다. 그러나 갈등이 많은 가정에서 성장한 부인이 갈등이 적은 집에서 성장한 남편과 살면 출산 후에 아내의 짜증과 분노에 대해서 남편이 맞대응하지 않아서 결혼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뿐 많이 나빠지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결혼 만족도는 분노의 양이나 누가 표현했는가가 아니라 배우자가 그 분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이 반응이 부부 사이의 비난, 짜증, 분노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원 가족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내 쪽보다는 남편 쪽에서 올 때 더 문제가 되고 현재 초딩 부부의 가족 관계를 어렵게 한다.
어린 시절에 불행한 기억을 가진 아내도 행복한 가족관을 가진 남편을 만나면 따뜻하고 가정을 잘 꾸리는 여자로 변한다. 아내의 불행한 어린 시절도 남편의 긍정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어머니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어려움을 원 가족에게서 지니고 있다면 아내 혼자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아버지일수록 자신의 어린 시절의 부모의 역과 비교하게 되고 혼란된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의 부모에게 느낀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감정을 자신의 가족에게 증폭시키든가 자신도 자신의 감정의 정체를 몰라서 부부간의 대화를 거절하든가 또는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남편의 기분과 행동이 가정의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한다. 다시 말해 여자가 남자의 기분과 행동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부가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시기에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부부간의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가사 분배에 대한 공정성 상실에 따른 실망과 자녀 돌보기에 대한 시간, 장소, 내용의 배분에 대한 불만,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가정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지연과 소극성, 결혼에 대한 전체적인 불만족 등이 부부 사이의 초기의 경고음들이다. 이 경고음들은 부부로서의 관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부모가 되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 출산 전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요인들을 해결해야만 그것이 자녀 출산 후 더 큰 문제로 재등장하지 않는다. 즉, 같이 직장을 다닌다면 한밤중에 아기의 울음에 누가 먼저 깨어서 아기 우유를 주고 아기 기저귀를 갈아줄 것인가? 그것은 과연 아내만 하고 남편은 잠만 자도 되는가? 젊은 부부의 이런 갈등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 첫째, 젊은 부부들은 다른 부부들이 결혼의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배나 동료 부부 그룹이 필요하다. 그들의 문제 해결이나 잠재적인 문제들을 다른 부부를 통해서 재조명할 수 있다. 둘째, 처음 부모가 되는 부부들은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와 이해의 눈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부부가 서로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모가 되기 전에 아내의 출산 장면을 보고 교육받는 것은 남편에게 더 혜택을 주고 남편을 아버지로서 준비시킨다. 넷째, 출산 전에 서로의 기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상적인 가정과 자녀 양육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다섯째, 부부간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인간관계를 위해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여섯째, 다른 많은 실험적인 방법들을 채택한다. 남편이 자녀 양육에 더 관여할수록 아내는 결혼의 만족감이 높고 가정에서 결속 관계도 깊어진다. 또한 남편이 자녀 양육에 관여하여 자녀랑 시간을 보내며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낀다. 남편도 또한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자녀 양육에 더 많이 관여한다. 자녀 양육에 아버지들이 관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은 아내의 일이라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잔이 아버지 같이 갈등이 많은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들이라면 결혼 전에 아니면 출산 전에 자신의 원가족의 가족관을 재정립하고 자신만의 가정상을 만드는 작업이 어린 자녀 같은 꿈을 꾸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